2007년으로부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홀로 찾은 니제르 땅은 그리 변하지 않은 듯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해진 것 빼고는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제르는 어떤 땅일까요? 니제르는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 국가로서 해안가를 끼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해안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워낙 서구의 문물이라든지 이런 교류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서구의 문화, 외국의 문화가 이 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조금씩 외국의 문화에 노출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은 많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주변의 나라보다도 훨씬 더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복장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동일하게 복장을 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니제르는 일부 다처제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길거리 나가서 푼돈을 벌지 않고서는 사실 모든 가족이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배워서 무엇을 하는가, 배워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농경 생활을 하던 한국에서도 그냥 농사를 지면 되지,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무엇을 하냐, 대학교 가서 나와서는 무엇을 하냐, 어떤 이런 희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니제르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배워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그런 꿈과 희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한들 사실 그냥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기보다도 집안 일을 돕거나 아니면 길거리 나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학교가 프랑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공교육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조차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능민율이 굉장히 높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어느 정도 불어를 익히게 돼서 사실 사회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나오지 못하니까 사실 수도권 안에서도 불어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래서 무엇보다 니제르의 교육이 참 필요한 것을 봅니다. 이 나라에서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그리고 아무리 아이들의 지식의 필요들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언어적 습득보다도 무엇보다도 전인적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육이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취미 유치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 좋은 환경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시골 아이들에게 저희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고요. 비록 아이들이 학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유치원 시기부터 3살, 4살, 5살, 6살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기독교적인 교육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어져지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릴 적부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아이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서 생각 안 해도 영향이 미쳐진다면 이 사람들 안에 어떤 가치관이 성립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제르 도심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치미 유치원인데요. 치미 유치원은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파란색 담벼락을 가지고 있어 조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온누리교회 청년 단기 선교팀과 YWAM 전도여행 팀이 학교 외벽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벽화를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형 색깔의 벽화는 세계 개념에 자유롭지 못한 니제르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유치원 내부의 모습입니다. 좌측 건물은 유치원 4, 5세반과 5, 6세반 교실, 그리고 우측 건물은 유치원 3, 4세반 교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유치원 교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한 명 보입니다. 치미 유치원 중축 담당을 맡고 계신 김준욱 선교사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건물은 작년 12월 한 중순인가 초에 시작한 건물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이나 교회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용도로 헌금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되게 좀 어설프긴 한데 나중에 다 해서 페인트까지 해놓고 나면 아마 상당히 번듯하게 잘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예상되는 시멘트만 해도 아마 제 생각으로 한 14톤에서 15톤 정도 시멘트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모래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무리 못 잡아도 한 700만 세파에서 800만 세파, 한국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2천만 원이죠. 한국에서 다들 어렵게 헌금해 주신 거고 또 좋은 목적으로 주신 건데 그냥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쉽게 짓는 것보다는 또 그분들이 어렵게 주신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싸면서 또 튼튼하게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라 1년 내내 굉장히 뜨겁고 또 이쪽 지휘자 자체가 바람이 워낙 세게 부는 곳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기인데 그럴 때마다 건물이 훼손이 되고 비가 새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좀 여러 가지 누수 현상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건축가를 불러서 전문가를 한 사람 대동시켜서 건축을 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이제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게 좀 더 잘 지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죠. 근데 뭐 한국에서 온 전문가가 와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으면 건물이 훨씬 안전하고 누수 현상도 없고 뭐 이런 같이 누가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여기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고 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이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자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특히 이거는 이제 학교 교실이라기보다는 강당 또 전체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그런 용도로 쓸 건데 디자인도 다 저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경사가 진 일자식입니다. 근데 옆 나라만 가도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비가 와도
그렇게 누수 현상이 많지 않고 좀 튼튼하고 오래 가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지붕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렇게 일해본 경험, 이렇게 인부들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늘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막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해야 어디다가 문을 낼 것이냐, 어디다가 창문을 낼 것이냐. 이제 이것만 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지어야 이게 더 건물이 튼튼하다 이런 건 모르고 저희들은 이제 다른 건축하는 데보다 시멘트와 모래 양을 더 잘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는 뭐 시멘트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벽이 금방 개미가 뭐 다 갉아먹는다거나, 건축 지은 지 한 몇 년 만에 뭐 건물의 누수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다거나.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멘트 비율하고 모래 비율을 최적화시켜서 잘 하게끔 감독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모래 놀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 바깥쪽으로는 유치원 건물로만 쓸 거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 라인, 그리고 이 건물 옆으로 해서 저 건물 옆, 저 담장 쪽으로는 계속 이제 초등학교 건물을 짓고, 초등학교 교무실, 창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건물을 계속 지을 예정입니다. 치미 유치원의 한 구석에 꽤 늠름하게 서 있는 건축물이 하나 보입니다. 이건 무엇을 하는 건물일까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월의 지역에는 수도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안 돼 있죠. 그래서 건축 시작부터 저희가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서 집을 짓고 필요한 물을 공급하였고요. 그래서 학교 시작한 다음에도 우물에서 물을 수동으로 길러서 교실까지 가져가서 아이들의 손을 씻고 물을 마시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있는 것이 학교 안에서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물로 인해서 그때마다 아이들이 손 씻을 때마다 번거로운 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링크의 후원으로 인해서 물탱크를 설치하게 되었고, 지금 보시면 물탱크가 한 약 5m 높이에 있습니다. 이 5m 높이에 의해서 수압차가 발생해서 지금 파이프가 바닥에 내설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공급되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 물탱크를 통해서 수도관에서 물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이 학교 안에서 2군데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몇 군데를 더 늘려서 아이들 세면대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먼지가 많아서 창문을 닫아야 되면 깜깜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창문을 모두 열고 태양빛에 의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먼지가 많아지고 추워지면 창문을 닫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어두워서 사실 공부하기가 참 애로사항 많습니다. 너무 더운 철에는 또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전기를 시설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곳곳마다 저희가 전기를 쓸 수가 있게 되죠. 빛을 갖게 되고 선풍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올해 갖게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학교 안에 식물이 있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 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의 그늘을 제공하고 학교 안에 어떤 환경 조성을 하게 될 텐데, 이 나무를 키우는데도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일이 수동으로 물을 들여다가 물을 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넓은 땅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나무가지의 배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 안에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나은 환경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목으로 만들어진 나무 사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는 현지인 건축가가 한 명 보입니다. 이름은 빠나.
오래전부터 한국 선교사들의 동역자가 된 고마운 분입니다. 빠나는 형철 선교사님 집 경비 일을 하시던 만디 아저씨의 아들입니다. 요즘 빠나는 치미 유치원 강당 건축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빠나는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한 금액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선 최대한 인건비를 아껴야 하는 입장입니다. Je m'appelle Yuenli Diabré, mais on m'appelle Pana. Je viens de Burkina. Je suis venu chez Jacob, c'est lui que je travaille. Qu'est-ce que tu es en train de faire? Bon, maintenant, je suis en train de construire les écoles ici. Et puis je suis gardien et je suis en train d'arranger, balayer. Si, en travaillant, s'il y a les difficultés, s'il y a quelque chose de difficile ou bien, ouais, tu peux dire. Bon, pour le travail ici, ce qui est difficile pour moi, bon, comme le maçon, je ne connais pas bien d'abord, mais je n'ai pas, le matériel aussi me manque, et encore, bon, petit à petit, mais je me débrouille. Est-ce que tu peux expliquer le processus de la construction de ce bâtiment? Ça, Ça c'est la salle de réunion. Hein? oh, Bon, ça là, c'est la salle de réunion que je commence à construire un peu. Maintenant, on veut maintenant monter l'étoile. Maintenant, on a fini de construire, ça reste l'étoile et cimentage avec les crépiers. Je suis avec Gégé, on est en train de... bon, celui qui dirige ici maintenant, les projets, les maisons, bon, c'est avec maintenant, le commencement de l'école, c'était difficile pour moi. Mais maintenant, quand je finis avec ça, petit à petit, j'ai commencé ça là maintenant. Et maintenant, je vois vraiment ça a beaucoup changé pour moi. Le travail, ça a évolué pour moi beaucoup. Parce que ça m'a donné beaucoup d'espérance. Et maintenant, là, et même si je dois commencer le 3e, ça peut m'aider encore. Parce que ça va bien arranger plus que ça là encore. Ah, vraiment, tu es content que les enfants sont en train d'étudier dans le bâtiment où tu as construit. Est-ce que tu comprends les choses comme ça? Okay. Vraiment, ça m'a beaucoup plaisir parce que cette école, quand je commençais ça, j'avais eu peur, mais maintenant, quand je finis ça, les enfants en train d'étudier dedans, je suis très content. Vraiment, ça m'a donné beaucoup de courage. Parce qu'il y a d'autres qui viennent, ils me demandent, c'est moi qui ai travaillé, je dis c'est moi, je dis vraiment que c'est bon. Il est venu même, ce matin, il m'a demandé, je lui ai dit, il a dit, il va payer l'étoile. C'est pas ça. Non, ton espoir que tu finis. Voilà. Tu comprends? Et quand il va amener l'étoile, je dois pouvoir finir. Là, on va voir